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의 입시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이슈들이 실제 입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합수능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 통합수능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통합수능 첫 해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난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화작이라던가 확통의 비율이 매우 높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모 기준으로만 보면 2022학년도 통합수능 첫 해의 산모는 언매 선택 비율이 26.4%였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작년 3월에는 34.7%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드디어 37.6%까지 언매 선택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수능 때 언매 선택 비율은 35.1%였는데 이미 그거보다도 현역 아이들의 언매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재수생은 조금 더 현역에 비해서는 언매의 선택자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올해는 어쩌면 언매 선택 비율이 최소 38% 이상이 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학년도 산모 때 미적분의 선택자는 현역 기준으로 33.7%였습니다. 2024학년도 산모의 미적 선택의 비율은 43.4%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3만으로도 이미 이 정도의 미적 선택 비율이 생겼다라는 것은 올해 2024학년도 수능에서의 미적 선택 비율은 최소 48%에서 9%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탐도 조금 유의미하게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3 학년도의 수능에서 처음으로 사탐의 생윤, 사문, 윤사, 법정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70점이 넘어가면서 과탐만큼 표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정시를 쓰는데 그나마 다행인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올해 문과 친구들의 선택 과목만 보더라도 70점이 넘어가면서 도표나 계산이 많이 필요한 사문에서 조금 뜨악한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는 처음으로 사회문화 선택자가 감소 추세로 넘어섰고요. 생윤하고 윤사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과목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봐주셔야 되는 건 과학탐구 선택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올해 3월 이과 현역 친구들의 선택을 보면 확실하게 물리는 2,500명 정도 증가했고요. 생명이 8,400명 정도 증가했고요. 지원은 무려 13,900명이 증가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다만 화원의 경우는 2023 산모 대비 8,200명이 감소하는 말도 안 되는 감소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작년 수능의 화원이 워낙 어려웠었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물원과 화원의 선택자의 차이가 10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의 물리만큼 소수 과목이 되고 있는 화원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산모 언매와 미적의 증가는 올해 수능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언매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제 주변의 수학 선생님들마저도 이 문과 친구들이 이과 아이들하고 비슷한 경쟁을 위해서는 미적을 해야 된다와 아니다, 확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의 의견이 엇갈리니만큼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 문과 친구들이 미적을 1등급을 받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렵고요. 그것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대비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고려할 때 전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2, 고3 때 미적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올해 대학에서 발표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미 발표할 대학들은 모두 다 발표가 완료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한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출제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모든 대학별 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하면 논술과 같은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고사, 인적성 검사 등을 일컬어서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좀 주로 활용하는 편인데요.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그것이 항상 모든 대학이 다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앙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인하대, 시립대, 동국대 등이 서류 기반 면접의 예시 문항과 모범
모범 답안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가 폐지되는 첫 해입니다. 생기부의 중요성 높아질 것이고요. 면접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면접으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난도 있는 문항들이 나올 것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미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트렌드를 조금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특정 몇 개 대학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저희 유니브 클래스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연진아! 멋지다 박연진! 자, 이거 다 뭔지 아시죠? 네, 더글로리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조금 더 특히 학교 폭력이 조금 더 핫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기부 내에 가해 학생의 주요 내용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졸업 후 최대 2년이었습니다. 이걸 최대 4년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재수, 삼수 그 이상을 하더라도 계속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이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조치사항 기재를 일원화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 상황에 따라서 행특, 출결, 인적, 학적 사항의 분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자, 이것을 일원화된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을 확장합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류가 반영되는 일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대입과 관련된 모든 전형에 이 조치사항에 의한 불이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2025 학년도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무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자퇴하고 다시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꼼수 부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퇴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도 생기부 안에 기록이 되어 대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이니만큼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고교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가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고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다양한 이슈가 되는 교육 정책이 대입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지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은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